자기 몸을 엄청 핥고 털을 뜯는 그런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양이들은 앞다리나 뒷다리 그리고 배에 털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는 상처가 생기고 피가 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고양이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톡톡 채널의 수의사 김태엽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의 오버그루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고양이 오버그루밍은 말 그대로 과도하게 핥는 행동을 말합니다. 보호자님들께서 주로 고양이의 오버그루밍을 의심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으신데요. 첫 번째는 일단 탈모가 관찰됐을 때입니다. 실제로 핥는 걸 내가 보진 못했지만 우리 고양이가 자꾸 털이 빠져간다, 특정 부위의 털이 줄어들어 간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버그루밍을 의심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탈모가 있다고 해서 모두 오버그루밍은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털이 빠지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고양이들이 많이 핥는 그런 행동들을 직접 목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먼저 일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들이 이렇게 스스로의 몸을 많이 핥고 그리고 과도하게 털을 뜯는 이런 행동들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음식 알러지와 아토피가 있습니다. 음식 알러지는 말 그대로 음식에 의한 알러지를 말하고요. 그리고 아토피는 음식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알러지를 아토피라고 합니다. 이 알러지와 아토피가 고양이 오버그루밍에서 한 75%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65%는 음식 알러지, 그리고 10%는 아토피 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음식 알러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을 먹고 나서 바로 올라올 수도 있지만 지연형 알러지도 있기 때문에 한 2주에서 4주 정도까지도 딜레이 돼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근에 뭔가 새로 먹이거나 사료를 바꾼 적이 없는데도 계속 먹여왔던 사료가 갑자기 알러지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한두 달 전에 먹였던 새로운 음식 때문에 알러지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토피 같은 경우는 체질상 갖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요. 환경이 바뀌었을 때 갑자기 유발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특정 물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런 피할 수 없는 어떤 물질에 의해서 내 몸이 과도하게 반응해서 알러지가 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음식 알러지처럼 원인을 특정해서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양이가 많이 핥고 그냥 핥는 것이 아니라 뒷발로 얼굴 주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긁는다면 알러지나 아토피를 가장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얼굴 주변, 이쪽은 핥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뒷발로 주로 긁어서 상처가 많이 생기고요. 얼굴 주변이나 귀, 앞다리나 뒷다리, 그리고 배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꼬리 아랫부분, 이런 것들이 주로 알러지가 발생하는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 이걸로 구별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등 쪽을 뜯는다? 그러면 알러지 아토피일 확률은 좀 다소 줄어드는 편입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와 강박. 요즘 들어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긴 하죠. 행동학적인 문제로 오버그루밍을 할 수 있다,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전체의 오버그루밍 케이스에서 10%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알러지와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한 피부 질환이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스트레스 때문에 핥기 시작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강박 증상까지도 진행이 된다면 단지 그냥 좀 가려워하는 수준을 넘어서 계속해서 그 핥는 행동을 심하게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꽤나 상처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냥 탈모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꽤나 상처가 깊게 생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 통증. 어딘가 아플 때 고양이들이 특정 부위를 많이 핥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관절이나 그리고 신장의 통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해당 부위를 많이 핥아서 털이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뤘던 지각과민 증후군도 이러한 신경성 통증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등을 움찔움찔 거리는 것을 넘어서 해당 부위의 털을 많이 핥고 뜯어서 탈모가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알러지와 아토피가 잘 생기는 그런 부위들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부위를 집중해서 과도하게 핥고 실제로 해당 부위의 통증과 관련된 다른 증상들을 또 함께 보인다면 더욱더 통증을 의심해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오버그루밍 없이 탈모만 생길 때에는 대표적으로 ring웜이 있겠죠. 곰팡이성 피부염. 근데 대신 깨끗하게 털이 빠지지 않고 주로 각질이나 딱지 같은 것들을 동반하는 편이고요. 실제로 강아지나 사람이 곰팡이 피부염에 걸렸을 때와 다르게 고양이들은 그렇게 가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려워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2차 감염이 동반된 경우나 깊게 감염이 진행됐을 때 그런 경우가 많고요. 주로 일반적인 ring웜일 때는 가려워하는 증상이 오히려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탈모가 생겼는데 그 부위가 왠지 지저분하다, 그리고 특별히 하는 행동이 없다 라고 하시면 곰팡이 피부염을 가장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성 질환, 특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게 있을 때 등 쪽 부위에 대칭적으로 탈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만이 있을 때, 뱃살이 많을 때 배를 자꾸 끌고 다녀서 탈모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똥꼬 그루밍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면 배를 대신 하거든요. 그래서 배 쪽에 탈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알러지와 아토피. 식이 알러지를 검사로 찾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검사의 정확도가 사실 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알러지가 없는 데도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도 특정 성분에서 없다고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수분해 사료를 사용해서 일단 제한 시기를 2달 정도 시도를 해봅니다. 이때 주의하실 건 이 처방식을 제외하고는 간식이나 다른 음식을 완전히 중단하셔야 됩니다. 알러지 영향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한 2달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2달 동안 가수분해 처방식만 유지를 하셔서 그 중간중간에, 물론 완전히 알러지의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간헐적으로 써줘야 되지만 2달이 지났을 때 증상들이 크게 개선되고 더 이상 핥거나 가려워하는 증상이 없어진다면 식이 알러지로 진단을 할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평생 동안 이런 처방식을, 가수분해 사료를 먹어야만 또 해결이 되는 고양이들도 있습니다. 가수분해 사료를 먹으면서 일단 안정이 됐다면 한 가지씩 시도해보고 2주나 4주 정도를 지켜보면서 이 음식이 괜찮은지 하나씩 찾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통제함으로써 치료하거나 원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스테로이드가 유일한 치료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간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래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스테로이드를 끊기만 하면 바로 피나게 긁는 애들, 이렇게 심한 애들은 스테로이드를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평생 동안 스테로이드를 계속 투약을 하는 건 부작용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 같은 다른 종류의 약으로 바꿔서 평생을 유지하는 고양이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강박. 일단은 모든 고양이들한테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환경적인 요소들, 환경 풍부화를 일단은 점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놀이 루틴, 내가 사냥놀이를 잘 해주지 않고 있었다면 규칙적으로 놀고 맛있는 걸 먹는 그 루틴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오버그루밍을 치료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루틴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강박이 의심될 정도로 일반적인 노력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건강 문제가 일단 없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행동학 진료를 통해서 적절한 약물을 장기간 복용, 그리고 또는 필요한 경우 평생 동안 복용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통증. 일단 전신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신경계 통증 같은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MRI 검사까지 진행을 해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딘가에 기저질환이 원인이라면 그것을 저희가 치료를 통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되고요.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통증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을 장기간 복용함으로써 증상을 줄여주면서 관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양이들은 알러지나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피부질환, 스트레스나 강박 같은 행동학적인 문제, 통증 같은 다른 전신적인 질환, 이런 것들을 2개 이상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치료만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스트레스 관리나 행동학적인 약물, 실제로 스테로이드를 병행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진통 관리를 같이 해줘야 그러한 행동들이 개선되는 고양이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고양이들이 가지고 있는 오버그루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일단 원인 중에서는 피부 쪽 질환, 알러지 아토피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은 음식 교체, 그리고 스테로이드 처방 같은 것들을 시도해보고 반응에 따라서 잠정 진단을 하고 관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2가지 이상 원인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꽤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강검진도 필요하고요. 통증과 관련된 약물들, 그런 것들도 먼저 시도해볼
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양이들의 다른 질병들도 꽤나 고양이들한테 중요한 영향을 주지만 이렇게 많이 지속해서 핥는 과다 핥음증이 고양이의 삶의 질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하루 종일 계속 가렵거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 핥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핥는 것도 괴롭지만 핥음으로써 생기는 피부의 그런 통증들도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안쓰럽고요. 거의 평생 동안 네카라에 의지해서 지내는 고양이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원인들을 확인을 해 보시고 고양이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적절한 치료를 꼭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심하게 많이 핥고 있고 털 빠지고 있는 고양이들한테 그리고 보호자님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